안녕하세요. 유튜브 이원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요, 유인 드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점이 있어서 유인 드론이라는 컨텐츠를 마련을 해봤습니다. 그 전에 이 선글라스를 제가 좀 끼고 하겠습니다. 눈 다래끼가 나서요. 여러분들한테 생 눈을 보여드리는 게 더 안 좋을 것 같아서 선글라스를 꼈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나 뉴스나 신문지상에서 유인 드론에 대해서 기사화되어 있는 걸 좀 보셨을 거예요. 자, 이런 중국의 이항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이항 184라는 이런 드론도 있고요. 자, 이 드론 같은 경우는 한 2년 전부터 상용화를 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판매 가격이 3억 원 정도에 굉장히 고가죠. 3억 원 정도에 판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아직까지 어디를 찾아봐도 상용화 됐다는 얘기는 아직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이볼로라는 회사에서 만든 볼로콥터 200. 이 제품도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제품도 아직까지는 상용화 되어 있다는 얘기를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국내에는 어떠냐? 국내에도 지금 유인 드론을 개발하는 그 업체가 한 군데 있는 것 같아요. 뉴스에 나와서 추락을 하는 좀 수모를 겪기도 하고 하는데 참 그 노력에는 박수를 보냅니다. 저도 유인 드론에 좀 관심이 있고 실제 개인적으로도 한번 제작해 보고 싶기도 하고 누가 제작하신다고 하면 실제로 우리 교육생분 중에 제주도까지 날아가는 드론을 개발하고 싶으신 분이 계신데요. 그분과 함께 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또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분야입니다. 유인 드론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유인 드론 같은 경우에는 도로의 상황과 상관없이 공중으로 비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목적지에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법적인 부분에 아직 완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완비라기보다는 아예 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개발이 늦은 부분도 있고요.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정책적으로 이 유인 드론을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어떠한 지원도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관심이 있는 그 극소수의 사람이 개인적으로 약간 진짜 홈메이드 수준으로 이렇게 만드는 정도가 다였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다가 얘기를 했지? 어쨌든 현실은 이렇고요. 자, 미래에는 배터리 기술이라든지 제도의 정비, 그 다음에 비행 공역에 대한 어떤 정비들이 있은 다음에는 충분히 기술적으로 유인 드론이 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5년 정도 후면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드론들이 날아다니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유인 드론이 있으면 드론을 조종할 수 있는 조종사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비행이 자동화가 됐어요. 그래도 조종사가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자, 이 원장 생각은요.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여객기도 이륙을 빼고는 전부 다 오토파일럿이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왜 조종사, 부조종사 이렇게 비행기에 타고 있을까요? 자, 그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어떠한 비상 상황에서 분명히 수동 조종을 해야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종사라는 직업이 유지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유인 드론이 생겼습니다. 그럼 그걸 누가 조종할까요? 그걸 조종할 수 있는 조종사가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생각해 보셔야 될 게 그 조종사를 가르치는 사람이 또 필요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유인 드론이라고 해서 다 오토파일럿으로 전부 다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비상 상황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그 분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실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유인 드론에 대한 어떤 제작이나 시험 비행 이런 거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가 없었어요. 유인 드론 자체가 법에 없었어요.
그런데 2018년 11월 달에 국토교통부에서 초경량 비행장치의 비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이라는 고시가 있는데, 그 고시에 이 새로운 비행장치로 해서 유인 드론의 형태를 넣어놨습니다. 자,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요. 자, 연구 개발 중인 초경량 비행장치의 시험 비행 허가를 국토교통부에서 해주고요. 초경량 비행장치의 종류에 기존에는 여러분 초경량 비행장치는 법에 있는 거는 이 내용입니다. 자, 뭐 동력 비행장치, 회전액 비행장치, 무인 동력 비행장치 등등등 이 있었는데, 여기에 새로운 형태의 비행장치라는 걸 넣어놨어요. 자, 이 말은 뭐냐, 여기서 새로운 형태의 비행장치가 바로 유인 드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인 드론을 제작하는 회사라든지 개인은 시험 비행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또 국토교통부에서 시험 비행 승인을 받고 나서야 이 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비행장치의 안전이라든지 시험 비행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요. 그 평가에서 뭐 60점 이상이 돼야 시험 비행을 할 수가 있도록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유인 드론을 만드신다면요, 이런 새로운 형태의 비행장치에 대해서 시험 비행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세상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운전면허처럼 나중에 드론 유인조종 면허가 또 유망한 면허가 될 수도 있고요. 뭐 국민 대부분이 따는 그런 면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통수단으로서 굉장히 많이 활용될 것이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많아요. 일단 비행의 안전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 자, 100대가 날아다니고 있는데 한 대가 떨어져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만약에 100대 중에 한 대가 떨어지더라도 낙하산이라든지 어떤 그 안에 탑승객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강구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실용성이 있으려면 우리가 자동차에 기름을 넣고 일주일, 한 달을 타듯이 드론도 배터리를 한번 충전하면 며칠 정도는 탈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또 개발이 돼야 될 거고요. 연료전지라든지 이러한 배터리들이 개발이 돼야 될 것입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공역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될 것입니다. 공역이라는 건 뭐냐면 하늘을 높이에 따라서 구분해 놓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헬리콥터가 다니는 구간, 또 상업용 비행기가 다니는 구간, 뭐 군용 어떤 비행체가 다니는 구간, 이런 것처럼 공역을 나눠 놨는데요. 드론을 관리를 하고 통제를 하는 관제 시스템과 함께 이 공역에 대한 어떤 사회적 논의도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술은 진짜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 10년 걸리던 게 요즘에는 5년 정도, 3년 정도 이렇게 점점 단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5년 뒤에는 여러분들도 유인 드론 타고 제주도 한번 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자, 이 원장은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